정금자 할머니는 평생을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도자기를 만들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려왔어요.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공방의 중심이 되었고, 금자는 그를 도우며 재정 관리와 판매를 책임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라면 세상 무엇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고,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금자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갑작스러운 책임감을 떠안게 되었죠. 공방도 문을 닫아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도자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급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금자는 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어디야. 늘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된 삶을 견뎠어요. 그날도 금자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도자기를 진열하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았어요. 팔린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지만 하루치 식사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날이었죠. 오후 늦게 시장이 한산해지자 금자는 남은 도자기를 정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든 걸로 남들은 좋은 밥상 차리는데 정작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평소에는 싸고 간단한 국밥이나 분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지만 그날은 어쩐지 스스로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나도 한 번쯤은 고급스러운 데서 밥 한 끼 먹어보는 거야. 번화가에 있는 레스토랑이 금자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고급 프랑스 요리를 내세운 그곳은 지나가며 보기만 했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내 돈으로 한 끼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허름한 가디건에 낡은 슬랙스, 그리고 소박한 손가방 하나를 든 금자는 번화가로 향했어요. 조금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금자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금자는 입구부터 압도당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러운 장식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자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이래서 한 번도 안 와봤던 건가? 잠시 망설였지만 금자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들어가서 밥 먹으면 그만이지.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침내 금자는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정돈된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자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그 시선에는 단순한 관심이 아닌 뭔가 모를 차가움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금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저 자리 있나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은 금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그 말투는 친절을 가장하려 했지만 얕보는 태도가 대놓고 드러났어요. 금자는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곧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방금 들어간 분은 예약 안 하고 그냥 들어가던데요?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잠깐 깜빡인 뒤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분은 단골이라 그런 거예요. 일반 손님이랑은 다르죠. 그 말은 마치 금자를 일반 손님 이하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금자는 억울함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나도 돈 내고 먹을 건데. 왜 단골이랑 다르다고 하는 거죠? 돈 내고 먹는 건 똑같은데. 단골이라고 규칙이 바뀌나요? 직원의 표정이 더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워졌어요. 손님, 여기 규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들 아는 얘기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금자는 그 답변에 화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좀 더 연차가 있어 보이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멀리서부터 금자의 옷차림을 확인하더니 가까이 오자마자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여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손님처럼 편한 차림으로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마치 금자를 공개적으로 비웃는 것처럼 들렸어요. 금자는 너무 황당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겨우 입을 열었을 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레스 코드요?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왔는데 옷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매니저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마치 그녀가 귀찮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아냥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여긴 그런 곳이니까요. 다른 가게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의 무례한 태도에 금자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대화하려 했죠. 내 돈으로 밥을 먹으러 온 건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이 레스토랑의 정책인가요? 매니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얄미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가주시죠. 그 말이 금자의 인내심에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표정으로 매니저와 직원들을 한 번씩 노려본 뒤 문을 향해 돌아섰어요. 문 밖으로 나서는 동안 금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머릿속에는 매니저와 직원들의 싸늘한 태도와 경멸 어린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길거리 한쪽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은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금자의 머릿속에는 그 순간부터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고 허리를 곧게 펴며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러나 그 걸음은 더 이상 무기력한 도망이 아니었어요. 금자의 눈빛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그 불길은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작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금자는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손발에 힘이 풀린 채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늘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 잠시라도 따뜻한 식사로 자신을 위로하려 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금자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참담한 감정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번화가의 화려한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지만 그 불빛은 이제 금자에게 차갑고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서 겪은 모욕이 이제는 자신이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부질없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금자는 역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돈이 없으면,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릿속에 엉켜있는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건 과거의 기억들이었어요. 금자는 문득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공방을 열었던 때, 둘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서 도자기를 정교하게 만들었고 금자는 그 작품들을 시장에서 팔아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세상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을 존중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말처럼 금자 역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직하게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일이 그녀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찬장에서 찻잔을 꺼냈어요. 그녀가 직접 만든 찻잔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목을 타고 넘어가는 차의 온기조차도 마음의 쓰라림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지 않아 밤새 침대 위를 뒤척이며 레스토랑에서의 일을 되짚었어요.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와 직원들의 비웃는 표정이 떠올라 억울함이 가슴속을 계속 후벼 팠습니다. 돈만 있으면 저들이 저렇게 날 무시할 수 있었을까?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을 몇몇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와 땅에 투자했지만 큰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난 뒤 그 투자금은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녀는 그저 도자기를 빚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금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돈과 땅을 잊고 살았지. 도자기를 팔아번 돈으로 살아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겪은 모욕은 그녀를 다시금 그 과거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금자는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자존심을 깨우며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관심했던 자산이 있다면 이제 그걸 찾아야겠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금자는 새벽녘에 찬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들었어요. 상자 안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도자기를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잊고 있었던 그 서류들이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지금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금자는 손에 든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는 이게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그녀의 눈빛에는 다부짐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는 밤새 서류를 뒤적이며 자신이 가진 자산의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계약서와 투자 기록들 사이에서 그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 서류는 그녀가 오늘 모욕당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금자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허를 찔린 듯 숨을 잠시 멈추었어요. 그 땅이 아직도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눈앞이 아득해지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서서히 자리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속삭였습니다. 이날 밤 금자는 결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금자는 결심이 굳어진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어요. 그녀는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바로 동네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 금자는 변호사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서류들, 그리고 제가 오늘 겪은 일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권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검토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땅의 지분이 아직도 할머니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보통 이런 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것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제겐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제는 제가 가진 걸 제대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땅의 지분을 기반으로 해당 건물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보죠. 다만 현재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 저희가 연락을 해야 할 겁니다. 며칠 뒤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레스토랑 사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 건물에서 영업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는 금자의 지분이 아직 유효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서류가 모두 정당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변호사를 통해 금자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금자는 사장과의 대면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한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허름한 옷 대신 단정한 차림의 금자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태도로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은 초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이곳을 관리해왔고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금자는 사장의 말을 차분히 듣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왜 곤란한 일인가요? 그동안 당신들은 제 이름이 적힌 이 땅 위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그곳에 갔을 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사장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더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들은 손님을 겉모습으로 평가했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협상을 원한다면 합리적인 제안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법적 절차를 밟아 건물을 인수하고 당신들의 영업을 중단시킬 겁니다. 사장은 처음에는 금자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쫓겨나면 직원들과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갈 겁니다. 이곳을 한 번만 봐주신다면. 하지만 금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제 결심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일을 진행하며 건물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어요. 법적 서류와 금자의 지분을 근거로 한 작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레스토랑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기존의 손님들도 발길을 돌렸어요. 사장은 당황하며 금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응대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소용없습니다. 이미 모든 게 진행 중이니까요. 레스토랑 내부는 점점 혼란에 빠졌어요. 사장과 직원들은 매일같이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금자의 법적 권리를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장은 머리를 감싸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죠. 예약 손님들을 잃은 레스토랑은 큰 손실을 입었고 그들의 명성에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한때 지역에서 최고로 꼽히던 레스토랑은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어요. 사장은 결국 금자에게 마지막으로 협상을 제안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떠나는 조건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는다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금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좋아요. 당신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사장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레스토랑의 영업은 잠정 중단되었고 금자는 건물을 완전히 인수했어요. 그녀는 그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자의 결단력과 철저한 준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내가 직접 이곳을 바꿔놓을 거야. 금자는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욕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순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마침내 금자는 레스토랑을 완전히 매입했어요. 가슴 한편에 묵직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모욕당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찼죠. 건물을 정식으로 인수한 날, 금자는 문을 열고 레스토랑 내부를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세련된 장식품과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하얀 린넨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고급 은식기와 반짝이는 와인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바닥은 광택이 나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부드럽게 반짝였죠. 레스토랑 전체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우아했지만 금자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화려함이 뭘 의미하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돈 없고 초라해 보이면 무시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잖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레스토랑을 걸어 다녔어요. 그날 그녀를 쫓아냈던 직원들이 이곳에서 대단한 성취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공간이 그녀의 것이었죠. 그녀가 직접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차례였어요. 그녀는 한쪽 구석에 놓인 가죽 소파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기 앉아있던 손님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불쾌하다고 느꼈겠지. 금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소파의 표면을 천천히 문지르며 이 모든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거야. 돈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들어와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날 이후 금자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내부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기 위해 전문 디자이너를 불렀어요. 디자이너는 기존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금자는 단호했어요. 아니요. 그런 반쪽짜리 변화로는 부족해요. 이 공간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야 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공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곳으로요. 그녀는 모든 화려한 장식품과 샹들리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과 그녀가 직접 만든 도자기 장식을 벽면에 배치하도록 했어요. 이 작품들은 누군가의 정성과 땀이 깃든 거예요. 이곳은 그런 노력과 가치를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테이블과 의자도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기존의 값비싼 가구 대신 심플하지만 아늑한 느낌을 주는 목재 가구로 바꿨죠. 금자는 직접 가구를 고르며 손끝으로 하나하나의 질감을 느꼈어요.
이제 여기에 앉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낄 거야.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가게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정의로운 식탁이라는 이름은 금자가 직접 고른 것이었죠. 이름에는 그녀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었죠. 이름을 결정한 날, 금자는 간판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곳은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될 거야. 메뉴 역시 전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고가 프랑스 요리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집밥 같은 메뉴들을 개발했어요. 모든 음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었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해요. 이곳이 그들에게 이안과 희망이 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레스토랑은 금세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역 사람들은 그녀의 철학에 공감하며 가게를 찾았고, 무료 식사 프로그램은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여기선 돈이 많든 적든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아요. 손님들의 이런 반응은 금자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녀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겪었던 억울함은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날 밤 금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홀을 둘러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늑하게 빛나는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고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죠. 이제야 진짜 내 공간이 된 것 같아. 금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문을 잠갔습니다. 이전 레스토랑의 사장은 사업 실패로 공경에 빠졌어요. 간간히 들리는 소문은 모두 좋지 않은 이야기뿐이었어요. 겉만 번지를 했지. 들어가면 사람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팽했어. 결국 자기 잘못 때문에 망한 거지. 그 가식이 오래 갈 리가 없었어. 그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어요. 사장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스스로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늘 같은 장면이었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왔던 금자 할머니를 쫓아내던 그날의 모습. 당시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금자는 그의 몰락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단정하게 정리한 옷을 입고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은 얼굴이 헬쑥해진 채로 앉아 있다가 그녀를 보자 순간 얼어붙었죠. 당신은 그는 금자를 알아보았지만 그녀를 직시할 수 없었어요. 금자는 천천히 다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당신의 가게는 그 가식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하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금자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떠났어요. 그의 몰락은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교훈 삼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반면 금자의 새로운 가게는 연일 사람들로 붐비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정의로운 식탁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은 누구나 환영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손님들은 그곳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꼈고 금자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어요. 금자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가게를 관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화려한 옷이나 꾸밈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며 가게를 운영했죠. 그녀에게 옷차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가게는 편견 없는 공간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곳은 정말 특별해요. 겉모습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손님들은 그렇게 말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금자는 가게 한쪽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즐기며 웃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이뤄낸 변화를 느꼈고 그제야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죠. 어느 날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다 손님 중 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편견과 가식은 심판받을 수 있죠. 여기 사장님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금자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그게 내가 여길 만든 이유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평등, 그리고 진정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금자는 자신의 가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밤이 되자 금자는 조용히 가게의 문을 닫으며 홀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룬 변화와 승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겉모습이나 돈이 아니라.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가게는 계속해서 정의로운 식탁으로 남을 거야.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밤하늘의 별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빛나고 있었어요.